김치에 편견을 가졌던 하버드 대학원생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스턴 국제영양학회에서 김치를 단순한 절임 채소라고 폄하했다가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김치가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분과 박사과정 3년입니다. 보스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아이비리그만 다니며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부모님 둘 다 의사이고 저 역시 세계적인 영양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저를 얼마나 오만하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제목이 근거 중심 영양학 전통 발효 음식에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이유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건방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단상에 올라서서 시작했죠. 전통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발효식품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건강식품으로 둔갑하고 있다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말했죠. 특히 김치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김치가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지만 서구의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바는 전무하다고 단언했거든요. 오히려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한 위험성만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김치는 결국 단순한 절임 채소에 불과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의사가 손을 들더라고요. 김치를 직접 먹어본 적이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개인적 체험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김치 관련 논문은 몇 편이나 읽어봤는지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연구이거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만하게 답했죠. 그 의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의사이고 현재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있다면서 김치에 관한 연구는 이미 수백 편이 발표되었고 세계김치연구소에서는 2024년에 인체적용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논문들을 읽어봤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김치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그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국제학술지에 다수 게재되었고 김치는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증받았다면서 제가 말한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주장 자체가 편견 아니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말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창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룸메이트인 준호가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 먹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코를 찔렸는데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또 그 냄새나는 발효 음식 먹냐고 짜증을 냈죠. 준호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담가서 보내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 같은 연구실 선배인 중국인 리웨이가 들어왔어요. 리웨이가 김치를 보더니 아, 그거 원래 중국 파우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복사해서 김치라고 부르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열등한 버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 기분이 나빴던 터라 리웨이 말에 동조하면서 웃었어요. 맞다. 결국 다 똑같은 절임 채소 아니냐고요. 그때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버츠 교수님 연구실로 호출됐어요. 어제 학회 발표 때문인 것 같아서 불안했죠.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벽에 걸린 수많은 학위증과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신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제 학회에서 제가 한 발표를 들으셨다고. 그런데 한국 의사의 반박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를 주셨는데 바로 동아시아 발효 음식 비교 연구였어요.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스케모노, 그리고 한국의 김치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라는 거였어요. 각각의 발효 과정, 영양 성분, 건강 효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6개월 후에 논문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가 포함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제 일이 떠올라서 기분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봤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항상 밝게 인사했는데
그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냉담하더라고요. 안녕하고 인사해도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그래도 과제는 해야 하니까 김치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색해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김치 관련 논문이 수백 편이나 나오는 거예요.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심지어 하버드에서도 김치 연구를 했더라고요. 논문 제목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김치의 항비만 효과에 관한 인체 적용 시험, 김치, 유산균의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과, 김치 섭취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정말 체계적인 연구들이었거든요. 그중에서 2024년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과체중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김치를 매일 10만 250g 섭취한 그룹이 체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였어요. 게다가 장내 유익균도 증가했고요. 이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더라고요. 13년간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김치를 먹으면 BMI가 약 15%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제 학회에서 김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탄탄한 연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논문을 더 읽어보니까 김치와 중국 파우차이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김치는 1차 절임과 2차 양념 발효의 이중 발효 구조인데 파우차이는 고온 살균 후 초산 발효라서 발효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김치는 젖산 발효, 파우차이는 초산 발효였거든요. 리웨이가 어제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김치는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규격으로 인증받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쯤에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만성위염이 또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병이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 했어요. 그때 준호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더라고요. 어제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김치였어요. 그런데 김치를 한 젓가락 먹더니 표정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라면서 이걸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때 준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위험을 걱정해서 특별히 정성껏 담가 보내주셨다면서 이 김치를 먹으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제가 그 김치를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조롱했는데 준호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위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요. 그때 리웨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준호가 김치 먹는 걸 보더니 또 비웃더라고요. 김치 연구는 시간 낭비라면서 차라리 중국 전통 음식 연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발효 음식의 종주국이고 김치 같은 건 그냥 변형된 버전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논문을 읽어보니까 김치가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탄탄한 음식인 것 같은데 리웨이는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준호가 김치를 먹고 실제로 위염이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김치를 다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는데 오늘 논문들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김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라웠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김치의 항비만 효과를 입증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과체중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김치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체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였거든요. 게다가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도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건 13년간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였어요. 중년 남성 9,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김치를 하루 13회 섭취하는 그룹이 비만 발병률이 12% 낮았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간 연구는 서구에서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김치 유산균의 특성이었어요.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달리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들은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뛰어나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HP7이라는 균주는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감염 억제 효과까지 있었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50%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 논문들이 모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들이었거든요. 며칠 지나서 준호를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전에는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다가가 봤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정말 호기심도 생겼거든요. 김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준호가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제가 진짜로 궁금해한다는 걸 알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들려준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김치를 담그시는지, 어떤 정성을 들이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배추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으시고 소금에 절이는 시간도 정확히 맞추신다고 했어요. 양념도 직접 만드신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용하시고 발효 온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 마음가짐이었어요. 준호 말로는 할머니가 항상 손자 건강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신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미국에 있는 준호의 위험을 걱정하셔서 특별히 소화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조롱했던 그 김치가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준호의 위험에 도움이 되고 있었고요. 며칠 후에 리웨이와 첫 번째 학술 논쟁이 벌어졌어요. 연구실 세미나 시간에 제가 김치 연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리웨이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김치는 중국 파우차이의 아류일 뿐이고 발효 과정도 단순하다면서 과소평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봤어요. 김치와 파우차이는 발효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김치는 젖산 발효인데 파우차이는 초산 발효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리웨이가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중국의 발효 음식 역사가 더 길다면서 김치의 주요 재료인 고춧가루도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김치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거라면서 객관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아직 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거든요. 리웨이에게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했죠. 분명히 김치가 과학적으로 우수한 음식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걸 제대로 입증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또 김치를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관찰해봤거든요. 김치를 먹기 전과 후의 표정이 확실히 달랐어요. 먹기 전에는 속이 불편해 보였는데 김치를 먹고 나서는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김치가 위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냐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위산 역류도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김치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논문으로만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준호의 변화를 목격하니까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리웨이에게 지지 않으려면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리웨이는 이미 몇 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온 선배였거든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건데 과연 그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김치의 효능을 증명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논문만 읽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한 것처럼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계획했어요. 연구실에 있는 기본적인 장비들로 김치에서 유산균을 분리해서 배양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발효 음식 연구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서구식 영양학 연구만 해왔거든요. 하지만 자신감은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3년간 연구한 실력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시도에서 김치를 멸균수에 희석해서 한천배지에 배양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엉망이었어요. 유산균 대신 잡균들이 더 많이 자랐거든요. 아마 멸균 처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배양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온도를 다르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균이 자라지 않았어요.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해서 균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했죠. 세 번째 시도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연구실 동료들이 제 실험을 보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아시아 음식은 비과학적이야 라면서 비웃더라고요. 김치에서 뭘 찾으려고 하냐? 그냥 절인 배추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 심각한 건 리웨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실험에 실패하는 걸 보더니 다른 연구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김치를 폄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치는 파우차이의 열등한 복사품이라는 말을 계속 퍼뜨리면서 제 연구를 무의미하다고 몰아가더라고요. 리웨이는 정말 교묘했어요. 연구실 사람들에게 중국 파우차이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치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조품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김치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암시했어요. 점점 연구실 분위기가 저에게 불리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마이클이 또 이상한 연구를 하고 있어 라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동료는 대놓고 아시아 음식 연구는 포기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로버츠 교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계속 실험에 실패하는 걸 보시더니 연구실로 부르시더라고요. 마이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은 결과로 말해야 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것은 실패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박사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모든 게 꼬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연구는 계속 실패하고, 동료들은 비웃고, 선배는 방해하고, 교수님마저 압박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준호가 또 김치를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짜증이 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준호에게 화를 냈어요. 김치가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라고 의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지금 김치 때문에 연구실에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보내준 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못된 말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준호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정말로 위험이 나아지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최악의 기분이었어요. 연구는 실패하고 동료들과 교수님한테는 압박받고 유일한 친구인 준호와도 사이가 틀어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정말 김치에 특별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어졌어요. 리웨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동료들 반응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뭔가 아쉬웠어요. 분명히 논문들에서는 김치의 효능이 입증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계속 고민만 하다가 새벽이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김치 관련 논문을 다시 뒤지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거든요. 혹시 김치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영양학부의 박 교수님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발효 음식과 영양학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발효 음식 연구를 위한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이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김치를 서구식 방법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김치의 발효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정교했거든요. 단순히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들이 순차적으로 작용해서 독특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온도, 염도, 피, 산소 농도까지 모든 조건이 정확히 맞아야 제대로 된 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에서 유산균을 분리할 때는 김치의 발효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초기, 중기, 후기 발효 단계마다 우점 균종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분리 배지도 일반적인 한천 배지가 아니라 김치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교수님이 직접 실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즙을 이용한 특수 배지 제조법, 혐기성 조건에서의 배양법,
유산균 동정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법까지.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모하게 접근했는지 깨달았어요.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의 결정체예요. 과학자로서 우리는 그 지혜를 존중하면서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해야 해요.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과 비교해서 얼굴색이 훨씬 좋아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창백했는데 혈색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정말이야, 마이클.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 위 내시경 결과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 준호가 보여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몇 달 전 검사에서는 심각한 위염 소견이 보였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의사가 쓴 소견서에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속쓰림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김치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요. 논문으로만 봤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준호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준호,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말을 의심했어.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씩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도 있고 실제 결과도 봤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부터 준호와 저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과학적이었거든요. 어떤 배추를 쓰는지, 소금 농도는 어떻게 맞추는지, 양념은 어떤 비율로 넣는지 모든 게 정확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멀리 미국에 있는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소화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김치를 담가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리웨이는 방해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운 연구 방법을 배워왔다는 걸 알더니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연구원들에게 제가 비과학적인 연구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필요한 연구 자료들을 슬쩍 숨기기도 했어요. 발효 관련 논문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실험 장비 예약이 취소되거나 교묘하게 방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김치의 발효 단계별로 샘플을 채취하고 적절한 배지에서 배양하고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균주를 동정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에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등 다양한 유산균들이 분리됐거든요. 그리고 이 균들의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테스트해보니까 정말 우수했어요. 내산성, 내담즙성 모두 뛰어났고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도 확인됐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결과가 나왔어요. 박 교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HP7 균주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였어요. 시험 결과를 정리해보니까 정말 완벽했어요. 이 균주는 위산과 담즙산에 대한 내성이 뛰어났고 장내 생존율도 높았거든요. 게다가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50% 이상 억제하는 효과까지 확인됐어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발견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치와 파우차이의 근본적 차이도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거였어요. 김치는 젖산 발효를 통해 다양한 유산균이 생성되는데 파우차이는 초산 발효라서 유산균이 거의 없었거든요. 발효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리웨이가 주장했던 김치는 파우차이의 아류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김치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데이터까지 확보했어요. 김치에서만 발견되는 특유의 균주 조합, 독특한 발효 패턴,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화된 건강 효능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이제 리웨이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리웨이가 제 연구 성과를 알게 됐나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교묘하고 악랄했어요.
먼저 다른 연구원들에게 제 연구에 대한 의혹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 객관성을 잃고 한국 음식을 편향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심각한 의혹 제기로 발전했어요. 리웨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 않고 마치 걱정하는 선배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마이클이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 연구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실험한 데이터들을 보더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연구,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에서 이런 우수한 균주가 나올 리 없다고, 분명히 다른 균주를 섞어 넣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마이클, 이 데이터는 너무 완벽해.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혹시 실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니야? 리웨이의 이런 공격이 계속되자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마이클이 정말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까? 혹시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닐까? 라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실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피하더라고요. 실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어지고 모두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고립무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리웨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알더니 더욱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예약한 발표장이 갑자기 취소됐다가 다른 시간으로 변경되고 필요한 장비들이 고장나고 명백히 의도적인 방해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로버츠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신 일이었어요. 표정이 정말 심각하셨거든요. 리웨이가 제 연구에 대한 의혹을 교수님께 보고한 것 같았어요. 마이클, 최근 내 연구에 대해서 동료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연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야. 교수님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논란이 되는 연구는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셨어요. 과학자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정말 과학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제 연구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대로 된 연구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실에서는 완전히 고립됐고 교수님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박사과정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준호가 제 상황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마이클, 포기하지 마. 너의 연구는 옳아. 나는 그 증거야. 준호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실 전체를 상대로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런데 준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거였어요. 하버드에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제 연구를 지지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마이클,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봐. 연구실 전체 앞에서 발표할 기회 말이야.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발견한 김치의 우수성은 분명히 진실이었거든요. 준호와 한국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서 로버츠 교수님께 마지막 기회를 요청했어요. 연구실 전체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거든요. 교수님이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발표 전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제 연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박사과정도 위험해질 수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은 분명히 진실이었거든요. 발표 당일 오후 2시, 연구실 세미나실이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리웨이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보려고 왔을 거예요. 로버츠 교수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마이클의 김치 연구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거든요.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들이었어요. 리웨이는 뒷자리에 앉아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김치와 파우차이의 근본적 차이점부터 설명했어요. 발효 방식, 미생물 조성,
영양학적 특성,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거든요. 김치는 젖산 발효를 통해 다양한 유산균이 생성되지만 파우차이는 초산 발효라서 유산균이 거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HP7의 특성을 발표했어요.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과, 내산성, 내담즙성, 모든 실험 데이터를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동물 실험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50% 감소했다는 결과도 제시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놀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결과들이 너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치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어요. 김치에서만 발견되는 특유의 균주 조합, 독특한 발효 패턴,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화된 건강 효능, 모든 걸 데이터로 보여줬어요. 김치가 단순히 파우차이의 복사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발효 음식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질문 시간이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리웨이가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혹시 실험 과정에서 오염이나 실수는 없었나?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모든 실험은 박 교수님의 지도하에 3번씩 반복 검증했고 대조군과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거쳤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준호의 실제 치료 사례까지 언급했어요.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위험 치료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의료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김치를 먹기 전과 후의 극적인 변화를 증명했어요. 리웨이가 또 반박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례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추가 데이터가 있었어요. 세계김치연구소의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수십 편의 논문들, 그리고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김치 인증 자료까지.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리웨이의 반박이 점점 약해졌어요. 다른 청중들도 제 발표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김치의 항비만 효과, 면역력 증진 효과, 항암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무시했지만 실제로 연구해보니 놀라운 과학적 가치가 있었어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고 진리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습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과학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로버츠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연구원들이 오히려 리웨이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압도적인 데이터와 진정성 있는 고백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던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축하해줬어요. 정말 훌륭한 연구였다. 김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다는 말들을 해주었거든요. 평소에 저를 의심했던 동료들도 진심으로 사과해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로버츠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이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 모든 게 완벽했어. 리웨이도 마지못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마이클, 내 연구를 인정한다. 정말 훌륭했어. 비록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제 연구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거였어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주, 로버츠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제 김치 연구를 박사 논문 주제로 공식 승인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김치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마이클,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김치 연구가 아니야. 동서양 영양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야. 이제 이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시아 전통 음식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동서양 영양학 융합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준호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자신의 할머니 김치가 이런 큰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마이클, 정말 축하해.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준호가 정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직접 김치를 담가보자는 거였어요. 이제 김치의 과학적 원리는 알겠지만 실제로 김치를 담그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할머니께 배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한국식품점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배추, 무, 대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젓갈. 하나하나 고르는 것도 정말 신중했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기준을 설명해 주면서 최고 품질의 재료만 골랐거든요. 집에서 김치 담그기가 시작됐어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부터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섬세한 작업이었어요. 소금 농도, 절이는 시간, 뒤집는 타이밍, 모든 게 정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김치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해.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맛이 나거든.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김치 담그기를 계속했어요. 양념 만들기, 배추에 양념 버무리기, 항아리에 담기. 각 단계마다 할머니의 지혜가 숨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 온도 관리였어요. 너무 높으면 잡균이 번식하고 너무 낮으면 발효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적정 온도에서 적정 기간 동안 발효시켜야 김치 특유의 맛과 영양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김치였거든요. 며칠 후에 먹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다른 맛이었어요. 이제 김치의 진정한 맛을 알겠어. 준호, 이런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매일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조롱했던 그 김치를 말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이었거든요. 새콤하면서도 칼칼하고 아삭한 식감의 깊은 감칠맛까지 정말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몇 개월 후 첫 번째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유래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H.P.7의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과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거든요. 로버츠 교수님이 논문 초안을 보시고 정말 만족스러워하셨어요. 혁신적인 연구라는 평가와 함께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것 같다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논문 작성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학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제약회사에서도 향후 상업화 가능성을 문의해왔어요. 김치 연구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리웨이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조언을 구해오더라고요. 중국 전통 음식도 이런 식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면서 협력을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경쟁 관계에서 동료 관계로 바뀐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와의 화상통화였어요. 준호가 제 연구 이야기를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직접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속 할머니는 정말 자애로우셨어요.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걸 준호가 통역해줬는데 제가 김치의 가치를 알아봐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김치를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조롱했던 제가 이제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김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 모든 문화의 음식을 편견 없이 연구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인도의 터메릭, 일본의 된장, 멕시코의 발효 음료까지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에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놀라운 가치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과학은 국경이 없고 진리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제 연구 철학이 됐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매일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를 먹으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김치 한 젓가락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의 사랑과 한국 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맛 속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도 얻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김치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전통 음식을 편견 없이 연구하면서 동서양 영양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은 정말 국경이 없고 진리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김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버드 박사과정생 마이클이 김치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오히려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조롱했던 김치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주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역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속에서 감동사탕이었습니다.